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갯벌 등 해안가가 해양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미관상 문제는 물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해양 쓰레기가 가장 많은 곳으로 조사됐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첫 소식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갯벌. 푸르른 바닷물 바로 맞은편 모래사장이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스티로폼은 물론 폐어구와 밧줄, 각종 생활용품까지 해안가를 따라 해양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만조대 조류에 휩쓸려온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겁니다. 선박이나 양식장 등 해상은 물론 육지에서 버린 생활 쓰레기, 심지어 해외에서도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어선에서 온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분명히 또 그 중국 외국 탓만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한국 쓰레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밀려오는 이유는 해류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19만 7천여 톤으로 전국에서 30.3%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방치된 쓰레기는 자연 경관을 해칠 뿐더러 해양 생물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또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다시 흘러들어가 어류 등 해산물에 유입되면 그것을 먹는 사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황이 심각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국가유산청 등 해양 폐기물을 관리하는 주체와 관련 법이 분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 관련 법도 일부 개정됐지만 위원회 참여기관에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국가유산청이 빠져있는 등 한계는 여전합니다.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일단은 각 법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 해양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해양 보호구역 내에서 좀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해양 보호구역 기본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안 쓰레기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수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해 놓은 상황. 우리나라 해안이 한여름인데 눈이 와 있대요. 스티로폴이죠, 그거. 해양 쓰레기. 그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요구에 힘입어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잠을 자는 사이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이 결제되는 정체불명의 피해 사례가 광주 말고도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제에 악용된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유출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는 책임 공방만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는 사이 피해 입증부터 신고까지 모든 부담은 피해자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천홍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처음 사례가 확인된 신용카드 무단 결제 피해. 보도 이후 강원도 원주, 횡성 등에서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벽에 수백만 원이 결제된 것도 황당한데 피해 입증부터 신고까지 모두 피해자의 몫입니다. 카드사와 결제 사이트인 놀유니버스는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놀유니버스 측의 업무 비협조를 민원 즉시 부정 사용을 판단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가맹점에서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반대로 놀유니버스 측은 자신들은 단순 중개 플랫폼일 뿐 부정 사용 여부를 밝히는 일은 온전히 카드사의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다 못한 피해 고객이 직접 문의해도 예약 번호를 알아와야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예약 번호를 알아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예약 번호를 알겠어요? 저희가 결제한 게 아닌데. 다수의 시중 카드사에 접수된 유사 피해 신고 사례만 100여 건. 그런데도 어디서 어떻게 정보가 유출됐는지 신종 해킹 사기는 아닌지 어느 기관 하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품 홍보에 열을 올릴 때와는 달리 정작 피해가 발생하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소비자들 분통만 터집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비대면 금융거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비자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모니터링과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이자 주철현 국회의원의 아들인 주모 씨가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주철현 의원은 아들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의 아들인 주모 씨가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인 주 씨와 또 다른 임원 박모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개업을 원하는 의료인들의 계좌에 돈을 일시적으로 이체해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게 해줬고 이를 이용해 모두 35차례에 걸쳐 259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 씨 등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편취액의 규모도 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법률적 측면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주철현 의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 의원은 2년 전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입장문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며 검찰의 수사는 야당 의원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정략적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주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박모 씨는 징역 3년을,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19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대형마트처럼 자유롭게 약을 쇼핑할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광주에 2곳이나 문을 열 거란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 규모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교통대책은 없어 벌써부터 일대 교통 혼잡이 걱정입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에 문을 연 국내 1호 창고형 약국. 건물 주변으로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날도 보면 한 9시 반 정도 되면 여기 벌써 만차가 돼요. 광주에도 창고형 약국이 이번 달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장 면적만 560제곱미터,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주차장을 갖췄다지만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42대 뿐입니다. 주차장 출입구가 협소해 차량이 교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일대는 평소에도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는 지역. 대형 약국까지 영업을 시작하면 교통 혼잡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너무 심해요, 여기요. 여기 잘 안 들어오려 하는 이유가 주차난 때문에 그러거든요. 찍어요, 10분 이상 차가 정차돼 있으면. 그래서 아마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실제로 이 창고형 약국의 개점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신문고와 관할지자체로 접수된 민원 중 40%는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역시나 이번 달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의 또 다른 대형 약국도 주차장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역과 시내버스 등 주변 대중교통 환경은 나은 편이지만 주차 공간이라곤 15면뿐. 이마저도 절반은 일반인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역세권이고 유동인구를 보고 차린 거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이제 주차에 대해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만. 대형 약국이 영업을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텐데 뾰족한 교통 분산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는 교통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복잡한 곳인데. 규정 없다, 해법 없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간 최악의 교통 대란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환경 문제와 적자로 문을 닫은 폐광 지역이 AI 데이터 센터의 최적의 장소로 꼽히면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려 시멘트 공장 폐쇄로 폐광이 생긴 장성군도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위해 폐광 개발에 나섰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장성 고려 시멘트가 문을 닫으면서 폐광 절차를 밟고 있는 건동광산입니다.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회석을 생산하는 곳으로 총 길이 55km, 깊이 221m로 국내 갱도 중 가장 깊습니다. 장성군이 건동광산을 활용한 AI 데이터 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광산의 특성상 사계절 동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보안성과 재난 대응에도 뛰어나 데이터 센터 입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갱도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추세입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 LS그룹은 최근 장성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15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2030년까지 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10월 중에 저희가 건동광산 개발 계획 및 그리고 타당성 조사 영역을 통해서 건동광산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갈지 데이터 센터나 관광이나. 그러나 적지 않은 사업비가 걸림돌입니다. 광산 개발을 위해선 고려시멘트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최대 1,0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멘트 측은 장성군이 기계 설비가 있는 공장 부지를 매입하면 광산을 기부 체납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가령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크게는 이제 지방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국고 보조나 국고 지원이나 도 지원에 저는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고 향후에 경기가 좀 풀리면 민간 투자 충분히 가능하다.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폐광이 이제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또 다른 폐광 지역인 화순 탄강에도 데이터 센터 건립 등의 새로운 미래 산업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6명의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사업이지만 예타 면제가 되지 않아 출발도 하지 못한 채 멈춰서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을 국정 목표로 내걸고 있는 만큼 달빛철도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다음 달 생산 재개를 위한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 공장은 다음 달부터 타이어 생산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부터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화재 피해가 없는 1공장 설비와 불에 타지 않은 2공장 일부 설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